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은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엔터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마침 엔터주가 오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엔터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엔터주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엔터주들도 많았잖아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은 5년 내 최저까지 내려간 엔터주가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엔터주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MD 매출 성장세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주에 대한 투자 동력이 사라지면서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꺾인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분기 실적 전후인 8월 말 9월 초에 이런 한중 관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졌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모멘텀이 상반기에 붙었다가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양쪽이 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하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많이 부진했었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빅베스 성격도 네. 있었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건가요?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티스트 투자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시면은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실적이 좋아질 거다, 매출이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 이제 MD나 공연 티켓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일부 스폰서십 매출 측면에서 좀 추정치를 하회하는 매출 나오면서 이게 좀 아쉬웠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막상 봤을 때 사사의 외형만 보면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스폰서십 매출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외형은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좀 문제가 됐던 흐름이었다. 원래 2, 3분기가 네. 그리고 아티스트 대규모 투어나 신보 발매가 몰리기 때문에 이제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매출이 좋고요. 하지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TV 보시면은 이런저런 뭐 MMA나 뭐 이제 가요대전 같은 이제 시상식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시상식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이 보통은 이제 신보를 많이 내지 않고 투어도 이때는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굉장히 MD나 공연, 음반 양쪽에서 좋았다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쪽이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익 레벨도 약간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에 아마도 있기 때문에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엔터주가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26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2026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 주셨던 이런 중국 공연 관련 뉴스플로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제 당사에서는 2026년 엔터주의 키워드로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즉 탐의 확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 눈에 띄는 서구권, 뭐 북미나 라틴 쪽 현지화 아티스트 투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쪽 시장이 이제 공연 재개가 되면서 네. 해당 부분에서 매출원이 확대되는 부분 이쪽을 조금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공연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고 지금 북미 라틴 현지화 아티스트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화 아티스트들이 요즘에 많이 또 탄생을 하고 있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저번 주죠.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하이브에서는 라틴 보이 그룹인 산토스 브라보스가 이제 신규 앨범을 냈고요. 이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뮤직비디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네, 굉장히 K-팝스러우면서 동시에 팝스러우면서 좀 신선한 이런 음악들을 지금 하이브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하이브의 걸그룹인 캐츠아이이고요. 캐츠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보드 핫백에서 20주 연속으로 이제 차트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제 기존 K-팝들은 보통 이제 노래가 나오자마자 네. 차트인을 해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찍고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으면은, 최근에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온 시점 대비 한 2, 3주 혹은 한두 달 후에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트 랭크가 올라가고, 이게 결국에는 좀 오랫동안 노래가 이제 차트에 남게 돼서 이제 저희 같은 팬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특히 북미 대중들까지도 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캐츠아이가 가장 성공적인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캐츠아이를 필두로 해서 북미 시장에서의 대중성 확보가 결국에 내년에는 흑자 전환 기조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북미 아예 브랜치를 보시면 네. 이제 캐츠아이는 흑자이지만 그 이외에 라틴 아티스트나 혹은 이제 내년에 신규 아티스트가 또 2팀 정도 더 나오거든요. 라이언 테더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프로듀서가 만들어낼 북미 보이 그룹과, 그리고 또 이제 캐츠아이의 자매 그룹이 하나 더 나오게 될 예정인데, 사실 이쪽에 대한 투자비 때문에 브랜치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소폭의 적자나 BEP 네.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의 그 흑자 전환이 이제 조금 이제 더디게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눈에 이제 띄는 부분은, 드디어 이제 K-팝이 아닌 이제 일반 제너럴 팝 부분에도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이제 잘 들어가고 있고,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라틴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이런 하이브가 법인을 세운 다른 이제 신흥시장에서도 현지화 아티스트가 나오고, 이쪽에서 이제 새롭게 돈을 벌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일단 2026년까지는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 네. 북미나 라틴 쪽에서 조금 더 모네타이제이션을 하는 게 지금 이제 하이브를 필두로 많은 회사들의 이제 목표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캐츠아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글로벌 음악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미에 다 이제 올라가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후보로 나간 것까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상당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캐츠아이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게 보통 핫백에서는 네.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도 10주 이상은 잘 못 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현지화 아티스트로서 이제 북미 대중들도 음악을 좀 거리낌 없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차트인을 오래 하고 있는 가브리엘라라는 음악은 네. 들어보시면 이제 후크 부분이 거의 다 라틴어, 그러니까 스페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영어에 스페인어가 섞인 음악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이외에 혹은 남미, 이제 나아가서는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분들에게까지 언어적으로도 다가가기 편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뭔가 현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JYP의 이제 V차나 아니면 SM에서 시도한 디어 앨리스 같은 수많은 서구권 이제 타깃의 아티스트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K-팝과 팝의 경계에서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좀 잡지 못했었는데, 네. 캐츠아이를 필두로 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지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시상식에서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2026년 이후로도 긴 그림에서의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캐츠아이 현지화 전략의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도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나오는 신규 IP, 그러니까 신규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엔터주들 재평가를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은 원화 지금 요즘에 약세 나타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의 수혜주가 엔터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매출 측면에서는 사실 달러나 엔화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 자체의 규모는 커지겠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공연 관련된 비용도 이제 달러나 엔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네, 그걸 좀 감안을 해보면 공연 매출 자체에서의 레버리지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걸 해외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음반이나 MD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커지는 만큼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비용이 외화로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레버리지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수혜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그게 특히 이제 내년에도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MD 측면에서 좀 크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들어본 중국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지금도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 중국 전역에서 방영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엔터주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모멘텀이 엔터주에 어느 정도나 추가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속아왔던 시장인 만큼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오르고 이제 다시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에서 진행하는 드림 콘서트가 잘 보시면 이제 중국 사업자가 같이 기획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창사 쪽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이게 후난위성 TV로 이제 송출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8년이 넘어가는 한 한령 동안 봤었던 흐름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국 공연 매출이 좀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우리가 수혜를 볼 부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매출 자체는 사실은 공연 매출보다는 전 네. 여기서도 MD에서 나올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건 블랙핑크의 최근 중국 팝업 스토어에서도 증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터주 내에서 최선호주는 어떤 것이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최선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하이브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이제 내년에 크게 활동을 할 계획이고 네. 이 방탄소년단 활동 스케줄링은 최근 BTS가 이제 직접 라이브에서 발표한 것들로 보면 아마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초까지 이런 BTS 스케줄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1분기 실적이 다소 더딜 수 있겠지만 이게 하반기 BTS 활동뿐만이 아니라 캣차이가 흑자 전환을 하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이번 빅베스 때문에 내년에 자회사들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점 이런 이제 부분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말씀 주신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내년 연간으로 이제 그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네, 토픽 종목으로는 하이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엔터 업종의 NH투자증권 이화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